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너무 황당한 요구를 하는 시댁 때문에 머리에 스팀 제대로 올라오셨다는 한 며느리의 사연입니다. 살살 웃어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며느리에게 어이없는 것을 요구하셨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게 그럽니다. 제가 세상 물정 모르고 셈을 너무 못한다고 말이죠. 가족 간에도 계산법이라는 것이 있는 법이고 어느 정도 이득을 따져야 하는 법인데 그렇지 못한다고 저를 무슨 산수도 못하는 그런 인간 취급을 하더군요. 말이 통하질 않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댓글 달아주시는 거 싸그리 모아서 시댁 식구들에게 던질 참이니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계산법이 틀린 건지 아니면 그들의 계산법이 엉터리인지 말이죠. 결혼한 지 이제 7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한 2, 3년 차 때에는 남편과 뜯어먹을 정도로 싸웠던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보이지 않았던 모습들과 의견 대립이 생기는데 벽하고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내가 외계어를 쓰고 있는 건지 착각이 될 정도로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다툼을 벌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의 가장 큰 불만은 제가 시댁을 너무 우습게 본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말을 해도 정말 진심이라고 해도 결국 결론적으로는 저는 진심이 아닌 그런 며느리가 되고 말았었죠.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시댁에 남편이 드리는 용돈 외에 가끔 제게 여윳돈이 생기면 따로 용돈을 챙겨드리곤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엔 시국이다 보니 거리두기 때문에 일을 못하셨던 시어머니에게 1년 동안 다달이 남편이 용돈 외에 100만원씩 제가 따로 지원을 해드렸었죠. 12개월을 들였으니 그 돈만 해도 120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어려운 시기인데 다행히 시댁을 지원할 정도로 돈이 벌리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리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가족이니까 도와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비슷한 시기에 친정 부모님께 돈이 나가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물론 제게 비용을 대라고 말씀을 하신 건 아니었지만 부모님이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 계셨던 거였죠. 결혼하고 나서 시부모님 임플란트를 저희가 몽땅 다 해드렸었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도 당연히 저희 부부가 해드려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친정 부모님은 혹시나 제가 알게 되면 비용 부담을 한다고 할까봐 말도 안 하고 아름아름 치료를 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엄마랑 아버지 임플란트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오지랖 딸내미 비용 되겠다고 할까봐 몰래 하고 있었어. 가뜩이나 힘들 텐데 그런 부담을 딸내미한테 지게 할 순 없지. 그냥 동네 치과에서 하고 있어. 친절하기도 하고 얼마나 꼼꼼하게 잘해주는지 엄마랑 아버지는 아주 대만족이야. 그러니까 너 정말 신경 쓰지 말아라. 알겠니? 노후 준비 탄탄하게 해놓으신 존경하는 저희 부모님, 그깟 임플란트 비용 내는데 문제 없으신 분들입니다. 딸 하나 있는데 나중에 피해 끼치면 안 된다고 정말 아등바등 사셨던 그런 분들이셨죠. 당연히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데 딸 입장에선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보살펴 드리는 것이 당연했고 제가 지불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책임지는 게 도리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시부모님 임플란트를 저희가 해드렸으니 제가 말을 안 해도 남편이 먼저 나서 비용을 대겠다고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모른 척을 하더라고요. 괘씸해서 제가 말을 꺼내니 그러더군요. 장인 장모님 능력 있으시잖아. 돈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돈이 필요하신 분들도 아니고 당신보다 돈도 많은 분들인데 왜 당신이 나서려고 하는 거야? 왜? 장인 장모님이 돈 대달라고 하셔? 아, 이번에 우리 좀 빠듯한데.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능력이 있으니 지원해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항상 친정 이야기가 나올 때면 우리 경제 상황을 먼저 따져보자는 말을 했었죠. 시댁 이야기를 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럼 제 입장에선 이런 식으로 반론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능력이 있고 업을 떠나서 그냥 자식된 도리 아니야? 그럼 시댁에 우리가 경제 상황이 나아져서 지원을 해드렸던 거야? 쪼개고 쪼개서 드렸던 거잖아. 그리고 할 도리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왜 당신은 항상 친정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 상황이 어쩌다 저쩌다 말을 하는 건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그럼 안전된 부모님들한테는 지원해 드릴 필요 없고 불안정한 부모님들한테만 지원을 해드리자 뭐 이거니?
그럼 남편은 제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동안 시댁이 한 게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시댁을 무시했다고 시모님 취급을 안 한다고까지 하더군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런 말 나올 줄 알았다고. 왜 처가 이야기하는데 우리 집 이야기가 나오냐? 당신 항상 이런 식이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체면 때문에 해놓고 꼭 우리 집 걸고 넘어지더라. 그러게 내가 100만 원씩 드리는 거 하지 말자고 했잖아. 본인이 우겨서 했으면서 꼭 이렇게 뒷말을 해야겠어? 알았어. 내일 당장 어머니한테 그동안 받은 돈 당신한테 이체시키라고 할게. 그럼 됐냐? 정말 돈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다. 어머니가 자기한테 염치 없어 하는 거 뻔히 알면서 어디까지 시어머니를 얕잡아보고 싶어서 처가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집을 걸고 넘어지냐? 하여튼 당신은 일반적인 며느리는 절대 아니야. 아, 정말 말을 말자. 뭣도 없고 가난하기만 우리 부모님이 죄인이지. 내가 우리 부모님 대신해서 당신한테 사과할게. 그럼 됐어? 사람이 돈 가지고 싸우는 것만큼 추잡해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도 이미 저는 돈 가지고 시댁을 쥐락펴락하는 며느리, 돈 없는 시댁을 우습게 보는 며느리,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며느리로 남편에게 각인이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저는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그 당시 진심이었는데도 말이죠. 저런 일로 다툼이 잦다 보니 그냥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 내 진심을 알아달라고 말하는 것도 우스웠고 나중에 내가 왜 그렇게 나를 변명해야 하나 비참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말대로 시댁에 따라 돈 챙겨드리는 것을 중단하면 시어머니 제게 은근히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십니다. 돈을 달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살살 돌려가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의뢰 전화 통화하면 잘 지내시는 거냐고, 바쁘진 않으시냐고, 일하시는데 힘든 건 없으시냐고 묻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저희 시어머니 제게 그러십니다. 아유, 바쁘게 지내고 싶어도 일이 없어서 그렇게 지내질 못해. 이번에도 일을 별로 못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캄캄하다. 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지 않니? 도와준 인간은 하나 없고 다 나만 빼먹으려고 눈 동그랗게 뜨고 있는 거. 네 시동생도 이번에 일 관뒀어. 그렇게 힘들어하더니 결국엔 사표 내고 아침부터 뒹굴거리고 있더라. 꼴보기 싫어서 그냥 일 없는 데 나왔어. 아휴, 그나저나 너 일은 괜찮니? 저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활비 지원을 좀 해드려야 하나? 사실 누구라도 저리 말씀을 하시면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럼 제가 여윳돈이 있어서 좀 드리겠다고 하면 시어머니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니들도 힘든데 무슨 염치로 계속 돈을 받겠니? 그리고 너한테 돈 받은 거 아들이 알면 또 지랄지랄을 떨 거야. 하여튼 아들들은 정말 몰라. 내가 그놈한테 힘들다고 이야기하니까 버럭 나한테 화를 내더라. 요즘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딨냐고. 더군다나 네 시동생 이야기하니까 자기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고 화를 내는데 걔한테 무슨 말을 못한다 못해. 이래서 딸이 있어야 했는데 딸들은 굳이 엄마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딱 눈치채고 알아서 하지 않니? 시어머니의 고된 이야기가 길어지기 전에 저는 얼른 결론을 내고 싶었습니다. 물론 제 마음에는 그런 속내가 들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신 건지 아니면 그것만 빨리 알려달라고 말이죠. 그렇다고 그리 말할 수도 없으니 저는 시어머니를 위로하며 살짝 남편의 흉을 볼 수밖에 없었죠. 아들들은 잘 몰라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다 저렇게 힘들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콕 집어서 이 정도 돈이 필요하다 요구를 해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도 제가 어머니 상황 물어보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마음이 쓰이죠. 그래서 돈이 필요하시긴 한 거잖아요. 결국에 시어머니는 몇 번 염치 없다 못 받겠다를 반복하시다가 결국엔 받아도 되는 거냐고 너한테 부담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저는 시어머니에게 다시 생활비 지원을 해드리죠. 그런데 좋은 마음에서 했다가도 남편과 다툼을 하게 되면 꼭 남편의 시댁 이야기를 꺼내며 저의 진심을 곡해합니다. 진심이 아니었고 억지로 한 것이고 아까운 마음이 제 마음에 항상 남아있다고 말이죠.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또다시 생활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무 신경이 쓰여서였습니다. 도대체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하면 정말 신경이 쓰이지 않게끔 알아서 해결을 하거나 제 귀에 들어오지 않게끔 하면 좋은데 꼭 제 귀에 들어오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낙인을 찍어버린 그런 며느리 말이죠.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생활비 지원을 해야 할 때면 지원을 해드렸고, 다만 저는 시댁의 눈치는 보지 않는 그런 며느리가 되긴 했습니다. 명절에 죽어라고 시댁에 가서 일한 적 없었고, 생신이라고 해서 바리바리 음식해서 거하기 생신상 차려드린 적도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적도 있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가 말리고 드셨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가 피곤할까봐 였었고, 남편은 제가 뒷말에 나올까봐서 라고 했습니다. 일이 되었든 저리 되었든 좋은 소리 나오지 않을 것이 뻔했기에 그냥 저는 시어머니나 남편이 말리고 들면 굳이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지도 않았죠. 어차피 진심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 뻔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정말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생기고 말았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우리 시동생. 이 시동생 참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긴 합니다. 만일 그 시동생이 제 친동생이었으면 머리채 뽑혔어도 벌써 뽑혀 대머리가 되었을 것이고, 정신 차리라고 혼쭐이 나다 못해 다리 몽둥이가 부러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동생이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도 가관이에요. 친한 사이도 아니고 시댁 식구들하고 자리를 많이 갖는 편은 아니었기에 자주 보진 않았지만 볼 때마다 이런 빈대들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빌어먹는 그런 커플이었었죠. 시동생은 남편 동생이니 그렇다 쳐도 여자친구일 뿐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이 제게 형님 하면서 꼭 제 지갑을 열게 합니다. 지금까지 10대 번 얼굴을 본 것 같은데 그 흔한 차 한 잔 얻어 먹어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애교는 얼마나 또 대단한지,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일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목소리 톤도 아이들한테 맞춰져 있어서 간드러지고 암튼 살살 웃어가면서 사람 빼먹는 그런 스타일이었죠. 나중에 제 동서가 돼도 저랑은 친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뭐 저도 압니다. 제 성격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빈대 기질 있는 사람들이 염치까지 없으면 정말 답 없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이 커플이 그런 커플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사를 앞두고 있어요. 바로 저희 부모님이 지금 집을 리모델링하고 계신데 현 살고 있는 집의 터에 2층 집을 올리고 계시거든요. 정확히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지었던 집이었는데 마당에 텐트를 치고 지내면서 집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신기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좋은 추억들이 있는 집이었고요. 최대한 예전의 집의 느낌을 살리면서 독립된 1층과 2층으로 올리고 계신 건데 바로 저와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였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전원주택에 살던 저는 언젠가부터 아파트 생활에 지쳐갔어요. 편리하고 쾌적한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언젠가부턴가 흙냄새가 맡고 싶고 인공적으로 심어놓은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긴 그런 풀냄새가 맡고 싶어지더라고요. 결혼하고 일에 시달리면서 건강에 문제가 좀 생겼었는데 그때 잠시 친정에 요양을 갔을 때 제가 한 이야기를 저희 부모님이 담아두신 듯 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는 저의 말을 말이죠. 다행히 친정 부모님 집이 서울과 인접한 곳에 있어서 충분히 출퇴근도 가능했기에 그땐 정말 친가로 집을 옮기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다가 결국 부모님은 집을 리모델링 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였고요. 부모님이 집을 리모델링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저희가 들어와 살기를 바란다고 했을 때 그 누구보다 좋아했던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좀 의외였어요. 아무리 독립된 공간이라고 해도 당연히 저희 부모님이 계시니 불편할 텐데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남편의 모습이 이상했었죠. 그리고 너무 들떠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집을 리모델링 하신 이유가 부모님이 저와 함께 살기를 바라셔서 그런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한창 집이 올라가고 있을 때 엄마가 제게 그러시더군요. 네가 같이 살자고 하면 같이 살겠는데 근데 솔직한 심정으론 엄마랑 아버진 좀 생활권이 편안한 곳에서 살고 싶어. 그리고 아무리 분리된 층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윗집이든 아랫집이든 장인이랑 장모가 살면 네 서방이 불편하지 않겠어?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눈치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안 그래도 사이한텐 이미 이야기해 놓았어. 니들만 들어와서 살기로. 엄마 아버진 이제 흙이라면 풀이라면 아주 징글징글하다. 맛 한번 갈라쳐도 너무 멀어 불편하고 그냥 니들만 들어와서 살아. 와서 니 몸 관리도 좀 하면서 얼른 애기 낳을 생각도 해야지. 공기 좋은 곳에서 네가 그렇게 맡고 싶다는 흙냄새, 풀냄새 맡아가면서 얼른 애기 가지도록 해. 엄마라고 불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경험인데 그걸 마다하고 있니? 2층이어서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애 낳아봐라. 짐이 지금보다 3배는 늘걸? 넉넉하게 사용하면서 애 마음껏 뛰어놀게 해라.
너 적은 나이 아니야. 아직도 자기가 28 청춘인 줄 아나 봐. 그래서 부모님의 집을 제게 미리 양도를 해주시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겠다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미리 남편은 알고 있었다 했고요.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엄마가 한 말을 했고 어떻게 된 것이냐고, 나는 절대로 그 집을 받을 생각도 없고 만일 들어가 산다면 친정 부모님을 꼭 모시고 살고 싶다라는 저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어이없는 말을 하더군요. 정말 남편이 그 말을 하는데 입을 꿰매버리고 싶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사람이 이기적일 수가 있는 건지, 과연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 건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말이죠. 장인 장모님 뜻이 그런데 자기는 왜 부모님 뜻을 거슬려고 하냐? 주신다고 할 때 얼른 받아. 자꾸 자기가 거절하면 마음 바뀌실 수도 있잖아. 아, 나는 정말 당신이 부럽다. 부모님의 떡하니 리모델링해서 자식아 이거 너 가져라 라고 할 수 있는 장인 장모님의 재력이 말이야. 나도 이번엔 좀 놀랍긴 하더라. 지금 그 집에 돈도 엄청 들어갔을 텐데 자식이라고 아까운 게 없으신 거지.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건데 생활권이 편리한 곳에 살고 싶다고 하셨잖아. 우리 집이 딱 그렇잖아. 마트도 가깝고 산은 아니지만 장인 장모님 산책하시기에도 딱 좋게 공원도 가깝고. 이 집을 좀 싸게 전세 드릴까 생각 중이야. 얼마 정도에 드리면 될까? 일반적인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자기 생각은 어때? 얼마에 드릴까? 어느 정도 선이 적당할까? 2층 집을 거저로 받으면서 지금 우리 집을 저희 부모님에게 싼값으로 전세를 주겠다는 남편의 말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런 계산법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만일 저희 부모님 입장이 시부모님이었다면, 그래서 제가 저런 이야기를 했다면 과연 남편은 뭐라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족같은 계산법을 가지고 있더군요. 그래서 저도 쏘아 붙였습니다. 가뜩이나 저 모르게 일을 이렇게 진행시킨 점에 대해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었는데 사람이 너무 속물처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너 속물이냐? 아니면 우리 엄마 아버지를 무슨 호구로 알아? 2층 집 봤는데 그거 공짜로 받아 처먹으면서 뭐라고? 우리 집 전세로 드리자고? 그것도 엄청 생각하는 척 하면서 생색내면서 좀 싸게 드리자고? 그럼 내가 너무 좋다.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2층 집 홀라당 받아내고 우리 집을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전세 놓자. 이럴 줄 알았냐? 넌 어쩜 그러냐? 우리 엄마 아버지가 돈이 있어서? 뭐 우리 엄마 아버지 돈은 마르지 않는다니? 정말 무슨 이런 빌어먹을 계산법이 있어. 좋아하라면서 들떠 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거 완전 속물에다가 거지근성까지 있는 놈이었네. 와, 정말 너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애였냐? 정말 실망이다, 실망. 어쩜 사람이 이래. 지네 집엔 단 한 번도 계산기 들이댄 적이 없으면서 왜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만 자꾸 계산기 들이대냐고. 완전 빌어먹을 놈이네. 정말 막말이 오가고 리모컨이 날아다니고 미친듯이 고함을 질러가면서 남편과 싸움을 했습니다. 하마터면 남편이 머리 끄댕이까지 잡을 뻔했어요. 공짜 좋아하는 놈 대머리까지 되라고 말이죠. 남편은 제 말에 장인 장모님은 절대로 공짜로 사실 분이 아니시라고, 자기가 봐온 장인 장모님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편안하게 들어와서 사실 분들이라며 어줍지 않은 변명을 짓거렸습니다. 지가 언제부터 그렇게 우리 엄마 아버지 성향을 잘 파악했었다고 웃기는 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그렇게 업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셨어요. 아, 정말 그날 일을 생각하면 이 사람들 사람 꼭지 돌게 나를 잡은 건지 아니면 저 돌아버리라고 제사를 지내려고 한 거였는지 시어머니 말도 아주 기똥이 찼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1시간 정도 지났으려나 갑자기 벨이 울렸어요. 시어머니 시동생 그리고 그 여자친구였습니다. 가뜩이나 남편과 한판에서 완전 기분 안 좋은 상태였는데 말도 없이 집을 찾아오더니 제 기분을 극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었죠. 집으로 들어온 그들은 전혀 가라앉은 분위기를 감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냥 싱글벙글이었어요. 남의 집에 말도 없이 찾아와서는 사람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뭐가 그리 좋아 쪼개고 있는 건지. 시어머니 저의 손을 갑자기 잡으시더니 그러셨습니다. 분명히 제가 기분이 안 좋아 보였을 텐데, 분명히 제가 인상을 쓰고 있었는데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하셨죠. 아이고 며느라, 정말 너는 우리 집의 보배다, 보배. 아범한테 들었어, 2층 집에 대해서. 사돈 어른들이 참 훌륭한 분이시구나. 그렇게 다 리모델링을 해서 너한테 주신다니. 역시 너무 훌륭하시고 대단하신 분들이야. 이렇게 급하게 찾아와서 너무 미안해. 얘들이 하도 너한테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찾아왔어. 뭐해? 얼른 형수한테 감사하다 인사드려. 세상에 이런 형수 정말 없다.
니들은 죽을 때까지 형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야. 알겠니? 희동생과 그 여자친구는 제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 때문에 지들이 결혼을 일찍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말이죠. 그 이유를 듣는데 하도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다 나올 정도였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앞으로 정말 부모님처럼 저를 모시겠다고 시동생은 이야기했고, 그 여자친구는 한술 더 떴습니다. 형님, 앞으로 아이 낳으시면 그 아이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제가 이래봬도 육아 전문이잖아요. 마음 편안하게 아이도 낳으시고 저 막 부려먹으세요. 사실 저희 빨리 결혼하고 싶었는데 집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도 그렇고 이해도 그렇고 형님 들어가신 2층 집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해서 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같이 살면서 정말 잘 지내봐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정말 형님을 형님이 아니라 시어머니처럼 그렇게 모시고 살도록 할게요. 너무 감사해요, 형님.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요, 형님. 저도 정말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이미 남편과 다 이야기를 끝내 놓았더군요. 참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고민을 했답니다. 희동생 내에게 우리 집을 싸게 주던지, 아니면 시부모님이 우리와 2층으로 들어가시고 희동생 내에게 시부모님 집을 싸게 주던지,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시동생네가 우리와 2층 집으로 들어오던지. 결국 결론은 저희와 같이 2층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다 하더군요. 희동생이 여자친구와 뭐 자연 친화적인 사람이라나요?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지들끼리 김칫국을 마시다 못해 김칫국을 뒤집어 쓰고 있는 형국 같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제 시댁 식구들입니다. 이게 제정신인 건가요? 확 쌍욕을 하고 나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그럴 가치조차 없어서 조용조용히 이야기를 했어요. 왜 우리 부모님 집을 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있는지 모르겠네. 참 빈대도 어쩜 이런 빈대들이 있을까? 2층으로 들어와 살겠다고? 누가 그렇게 해준대?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만 하고 앉아있구만. 어머니,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고맙다 어쩐다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럴 생각도 없고 처음부터 그런 아는 아예 없었어요. 거기 저희 부모님 집인데 왜 시댁 사람들이 이렇게 나서는 건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런 생각 자체를 했다는 게 너무 염치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결혼을 하든 말든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야, 정말 2층으로 들어와 살겠다? 집이 해결됐다? 정말 어제 지랑 똑같은 걸 좋아해서 결혼을 한다고 하냐? 빈대기질 장난 아니네. 빈대인데다가 빌어먹는 것까지 닮았구만.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니들이 나한테 뭔데? 그 니들이 우리 부모님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우리 부모님 집에 같이 들어가 살겠다는 건데. 미친 거야? 아니면 빈대들은 다 그렇게 염치가 없는 거야? 정말 대단한 집구석이네, 집구석이야. 나는 그럴 생각 없고 저 머지를 같은 놈한테 이야기 들었나 본데 그냥 제 반납할 테니까 가져가세요. 자기들 것도 아니면서 단지 식구라는 이유로, 단지 며느리 아내 형수라는 이유로 내 걸 마치 자기들 것이라도 됐냐 들떠있는 것 같은데 내 건 내 거고 니들 건 니들 거야. 내 것이 절대로 니들 것이 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냥 얼른 다들 나가. 어머니도 얼른 나가세요. 그런 이야기 하실 거면 당장 저 머저리 데리고 나가시라고요. 보배가 아니라 호구겠죠. 뜯어먹을 것 잔뜩 있는 그런 호구지 무슨 보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좀 더 세게 자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암튼 저리 이야기를 하니 오히려 남편이 제게 셈법이 이상하다면서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다하시던 분들은 바로 저희 친정 부모님들이셨고 그래서 이런저런 안을 세워 가장 합리적인 안을 낸 건데 왜 사람이 쪼잔하게 구는 것이냐고 오히려 저를 비난했어요. 그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가족끼리 이런 식으로 구는 거 아니다. 그리고 나 그동안 너한테 시어머니 노릇도 한 적 없었고 며느리라고 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하면서 스트레스 준 적도 없다고 생각한다. 씹살이 없는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로 나름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고 나는 진심으로 네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너한테 며느리 노릇 원하지도 않았던 것이고 그러니 이렇게 선을 긋는 거 보니 그동안 너를 가족이라고 생각한 내가 바보같이 느껴지는구나. 진심이 아니었었니? 나는 당연히 아범이 그리 이야기를 했을 때 네 생각일 것이라고 단언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었니? 그런 식으로 가족들한테 계산하는 거 아니다. 아범 말대로 네 셈법이 좀 이상하구나.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게 바로 가족이지. 너처럼 내 거, 네 거 따지는 건 가족 사이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눈치 봐가면서 배려를 했었는데 내가 그동안 헛짓을 했구나. 네가 호구가 아니라 너야말로 나를 호구 시어머니로 생각을 한 거겠지. 안 그러니?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계속 자기 입장들만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상식선에선 저런 이야기를 절대로 할 수가 없는데 왜 저런 이야기를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제 머리론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제가 이상한 건가요? 가족이니까 이런 식으로 굴면 안 되는 거죠. 가족이면 더 배려를 하고 양심이 있어야 하고 가족이니까 알아서 더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이건 피해가 아니라 너무 거지근성 같은데요? 저는 살가운 며느리 아니었어도 시댁 식구들한테 피해를 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시댁한테 바라는 것도 없었었고 그리고 시댁도 저한테 해준 거 없잖아요. 근데 왜 시댁 식구들은 저한테 바라기만 하는 거죠? 지금 너무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더 말 섞었다가는 제 입에서 엄청 험한 말이 나올 것 같거든요. 결국 저는 남편까지 모두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때쯤 그들과 미친 듯이 싸우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제 셈법이 그래도 이상한 건가요? 저들이 원하는 바가 정말 이상한 게 아닌가요? 가족이니까 정말 가능한 건가요? 제가 그래도 이기적이고 진심이 없는 며느리였기에 이렇게 화가 나고 어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과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00% 후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혼도 불사할 생각이에요. 시댁에 잘하는 며느리는 아니었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들은 제게 원하지도 않았었고 처음부터 그들이 제게 원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금전적인 지원 말이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저들이 또다시 한번 금전적으로 제게 지원을 바라는 것이 합리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정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빈대 같아요. 그리고 너무 염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모두 다 말이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